옷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예, 돈이 없어도 어디 나갈 때 뭐 중요한 자리 갈 때나 뭐 친구 만날 때나 급하잖아요. 우리는 옷 입어야 되니까. 예. 맞아. 옷장에 옷은 쌓여있지만 입을 옷이 없고 여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위에서 터져 입을 거 없어 또 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옷은 된다. 보고 있어요. 저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계절별로 옷을 사주게 되더라고요. 그쵸. 몇 번 입고 이제 빨아가지고 낡은 거 입기 싫고 다들 구매를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옷 장사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신성마켓으로 주문을 하니까 저도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물건을 완전 진짜 중국 사진 그냥 갖다 쓰고 물건 완전 후진 거 막 코트 오고 이러면 반품이 안 돼요. 신성마켓 같은 경우는. 아, 반품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중국 소싱 전문가 황선호입니다. 제가 의류 소매업을 17년째 운영 중인 구독자 한 분을 직접 만나 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도매업으로 확장하려고 알아보는 도중에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셨고 중국 소싱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저에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장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의류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고 공감하실 것 같아서 상담 일부 내용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공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다이얼 중이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통통해 보여야. 하게는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뵙는 분은 제가 구독자분 중에 처음이세요. 그래요? 영광이에요. 원래는 이번 주에 출국을 할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생겨서 좀 이따가 이제 뵙게 된 건데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이다. 여기서 오래 하셨어요? 이 장소에서는 2년 했고요. 2년? 원래 한 장소에서 15년.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인천이 아니고 가까운 지역이긴 한데 이쪽으로 온 지는 지금 2년 됐어요. 15년은 다른 지역에서 하시고 여기 2년 해서 총 17년이 되신 거네요. 17년. 와. 17년. 와, 되게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의류만 쭉 하신 거예요? 그동안? 의류 하면서 같이 이제 또 다른 전 네일 아트 네일샵을 같이 병행했었어요. 역시 손톱이 화려하시네요. 같이 했었는데 다시 이제 의류로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물건을 어디서 사입을 해오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거의 다 동대문이죠. 동대문 사이. 80%가 동대문. 소매를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이제 소매가 점점 예전처럼 막 그렇게 잘 되지가 않고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는 이제 들어오는 손님들도 많지 않고 가격도 너무 이제 그 도매가가 오픈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팔 수 있는 그런 되게 경로가 많잖아요.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가격 비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인터넷까지 팔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오프라인은 또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있고 그쵸.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고객들은 싼 거 찾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인터넷이나 요새 라방이나 그런 데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이제 손님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또 그래도 이제 제가 동대문을 다녀보면 경기가 안 좋다, 시장이 안 좋다 해도 그래도 거기는 좀 살아 숨쉬고 아직까지는 현금이 많이 돌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시기도 해서 그냥 이왕 내가 같은 시간을 투자할 바에는 그냥 도매를 한번 해보자. 왜 내가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여기 계약 기간도 끝나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도매를 하시려면 도매는 그냥 오프라인으로만 하실 거예요? 이제 신상마켓. 신상마켓이 요새는 이제 우리가 거래소 가봐도 이제 이렇게 안 나오시는데 사장님은 자주 나오시네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다 신상마켓으로 주문을 하니까. 저도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물건을 완전 진짜 중국 사진 그냥 갖다 쓰고 물건 완전 후진 거 막 코트 오고 이러면 반품이 안 돼요. 신상마켓 같은 경우는. 반품이 안 돼요? 반품이 안 되면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장점인데 그렇죠. 소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단점이네요. 반품이 안 된다는 게. 거의 그래요.
도매상들이 거의 갑이죠. 아, 그래서 이제 갑의 위치로 가야겠다. 그래서 네, 맞는 거예요. 네. 네, 맞는 거예요. 근데 네. 요즘엔 그리고 예전에는 도매는 오프라인에서만 했잖아요, 거의. 네. 근데 요즘엔 신상마켓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도매하실 수 있는 경로가 조금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매를 안 하시면 사실, 그러니까 이 사입처만, 소싱처만 제대로 있으면 도매를 하는 게 맞거든요. 요즘 시대는 너무 가격 경쟁도 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이 돼 있고, 온라인 가격 네. 비교되고, 막 이러니까, 소매로는 사실 나만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닌 이상, 맞아요. 네,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보다가 온라인 쇼핑몰도 이제 해보려고 준비도 해보고 뭐 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런데 이 소매랑 같이 하는 건 그만큼의 시간 투자가 또 온라인은 계속 내가 컨텐츠 맞아요. 내어 있고 사진을 찍고 올리고 또 CS 뭐 응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막 그렇게 성공해서 막 너무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고 게을러서 그런지. 그리고 막 내가 온라인에 올려서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 막 그 기다림 이런 게 싫고 저는 소매 이렇게 고객들을 바로 상대해서 바로 반응이 있는 그런 게 저랑 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매시장 가서 여기서 하듯이 이제 소매상들을 상대하면 그래도 승산이 있겠다 싶어서 네. 네, 해보려고 하는 네. 거예요. 이거를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네. 해보시겠다고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도전이 네,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동대문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동대문 시장을 돌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요즘에 신상마켓 때문에 사실 시장이 어디에 있냐는 그렇게 매장을 어디에다 두냐. 예전에는 APM. 네. 그러니까 동대문 하면 사실 APM 맞아요. 쪽을 가야 그렇죠. 좀 괜찮잖아요. 예. 네, 근데 요즘에는 뭐 그 좀 약간 외곽진 곳에다가 네. 가게를 해놓고 네. 신상마켓에 입점을 하면 네. 다 거기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하니까 잘 찍어서. 예, 도매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마침 또 연락을 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네.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의류 경력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게 초짜가 도매를 바로 하기에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리스크가 있는데 어쨌든 소매 17년 하셨기 때문에 옷을 보는 감각이 있으시고 그게 되게 무시 못하거든요. 그거 살려서 도매를 하시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매장을 어디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상가로? 시장 쪽은 말고 그러니까 뭐 예전 유어스 네, 그런 데다 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는 이제 거기는 좀 들어갈 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주로 가는 네, 그냥 디오트나 청평화 쪽으로 네,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수입 의류를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 수입 의류를 많이 취급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제일평화 쪽도 봤는데 네. 제일평화랑 청평화랑 물건이 같아요. 근데 단가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차피 제일평화에서 보고 저도 청평화에서 물건을 하기 때문에 그럼 청평으로 가셔야겠네요. 네. 밤시장은 좀 고가의 의류. 옛날 같으면 이제 그 한국에서 디자이너를 끼고 이제 물건을 직접 제작하고 만들고 이제 그렇다는 인식이 있어서 거기는 좀 단가가 있어요. 한국 의류라는. 근데 그 제일평화는 또 더더욱 고급 의류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아주는 뭐 이제 뭐 그런 패턴사나 이런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든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다 비싸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같은 옷이어도 가격이 비싸. 네, 수입해다 파는 거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약간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좀 단가가 비싸고 청평 와서 돌다 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물어보면 단가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나죠. 그럼 혹시 중국은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중국에서 옷을 하실 거잖아요, 네, 직접. 네. 어떤 계획이신 거예요? 우선 중국에 가서 네. 처음에는 제가 1688을 보고 소싱을 해서 배대지를 써서 수입도 해봤어요. 그것도 해보고 이제 가방 쇼핑몰을 하려고 아예 또 이제 제가 수입 통관도 해보고 네, 다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말하다가 자꾸 까먹어. 잘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 지금 중국에서 소싱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우선 제가 이제 시장에 가서 직접 보고 시장을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이제
저희 대표님 것도 봤지만 네. 여러분들 걸 봤어요. 네네. 근데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맞는 거는 이제 광저우일 것 같고, 네. 그래서 디자인도 보고 네. 원단도 만져보고, 네. 앞으로 이 집과 거래하면은 이제 거기 신상이 나올 때마다 제가 뭐 사진을 받아서 뭐 추가로 뭐 수입을 한다던가, 네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중국에 가서 제가 좀 컨택을 하고 해서 가지고 올까. 그러니까 퀄리티를 그래도 있는 옷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대충 봐도. 예, 너무 네. 저가. 네, 저가 옷은 네, 아닌 것 아니고, 같아서. 네, 네. 예. 그러면은 일단 광저우에는 이제 실산항이 있고 네. 샤허가 대표적으로 이제 샤허 실산항 이렇게 네.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실산항 쪽의 물건들이 조금 좀 더 퀄리티가, 퀄리티가, 퀄리티가 있는 옷들이고 네. 그 옷들을 카피해서 파는 곳이 샤허였어요. 네,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광저우 실산항에서 도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샤워는 저는 가보지도 않고 거의 관심도 없고 왜냐면 카피하는 곳들이니까 저희 옷을 저가라고 그냥 아예. 실제로 제 옷을 카피해서 팔아가지고 뭐 손님들이 거기는 얼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옷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사니까 그렇죠. 저렴한 거를. 그래서 저는 되게 스트레스 대상이었어요. 그 샤워가. 근데 제가 저도 이제 도매를 그만두고 제가 요즘에 소싱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샤워 쪽을 많이 가시니까 저도 한번 가봤죠. 예, 갔더니 저렴한 곳도 있고 안 저렴한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샤워 쪽도 한번 보시는데, 예, 보시고 대신 이게 샘플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문제예요. 샘플 소량으로 샀을 때랑 대량으로 샀을 때 이제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매장들하고 거래를 해보지 않고서는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시고 샤허는 그렇다. 근데 실산항은 그래도 거기는 퀄리티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실산항도 층별로 더 달라요. 저층은 좀 저가, 고층은 그래도 조금 고가. 층별로 다르고 하니까 많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좀 머나요? 예, 거리는 달라요. 샤워랑 실산항은 아예 위치가 달라요. 하루 동안 다 보실 수는 없고 샤워 보고 뭐 다른 날은 실산항 보고 뭐 그렇게 하시면은 뭐 성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한국 동대문, 청평화나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가격이나 비슷해요. 동대문 몇 천원 가격이나- 뛰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승산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눈으로 궁금해. 가서 보고 싶어. 네. 진짜 그런 네, 건지. 그리고 정말 괜찮다면 단가를 붙여서라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서 보고. 맞아요. 네. 직접 봐야 돼요. 네, 남의 얘기만 듣고는 네.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시장에 가서 옷도 만져보고. 맞아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사입으로 먼저 물건을 해보시고 사실은 제조로 가셔야지 저는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같은 물건을 갖고 와서 여기서 도매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맞아요. 다 알아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한 집 걸로 그것도 하나씩 비슷한 게 맞아요. 똑같은 그러면 거죠. 언젠간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소매에서 겪고 계신 맞아요. 어려움을 도매에 가서 그대로 또 겪게 되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사입은 해보시고 제조를 요즘에는 그래도 소량 제조도 가능하니까 제조 쪽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네. 하시다가 그러니까 주력 상품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네. 중국에만 있는 옷, 그러니까 중국 그 도매 시장에서 갖고 온 옷 말고 진짜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근데 그거 뭐 새롭게 완전 100% 재창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변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거 네. 네, 그런 거를 샘플로 보내서 그렇죠. 제조. 예. 약간 디자인을 좀 변형을 하든지 뭐 아니면 부자재를 좀 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집에는 없는 조금 다른 옷을 만들어야 좋죠. 예,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오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처음부터 제조를 하기에는 무리니까 그렇죠. 소싱 하시다가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시면 제조를 병행해서 나중에는 이제 100% 제조로 가셔야지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중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물건 떼다가 중국에서 그때는 도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거의 20년, 예, 20년 전 얘기니까. 예, 그때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꿈도 못 꾸죠. 예, 그래서 단가가 자체가 여기가 훨씬 비싸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만큼의 한국 옷의 메리트가 좀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중국 자체도 올라왔잖아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 애들이 옷 만드는 퀄리티가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다행이다. 예, 다행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분들이 많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사입을 해서 한국에 갖고 와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동복 영상 보고 와 아동복 너무 정말 예쁘더라고요. 너무 네, 예쁘죠. 예. 퀄리티도 그렇고 바느질이나 마감이나 네. 그런 거 디테일 같은 게 예. 너무 괜찮아서 저거 제작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 그런데 물어보시더라고. 똑같은 생각 하셨죠. 예, 왜 이걸 아동복, 왜 성인복을 못 만들지? 아동복 전문이라 안 된다. 예, 왜 안 돼? 조금 크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복 공장 말고 그냥 성인복 공장인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옷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디자인을 좀 개성 있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진 공장하고 일을 하면 도전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어쨌든 저는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도매로 전향을 하신다는데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예, 돼야 되니까 예, 기회가 되면 제가 도움이 돼서 서로 이게 상생하는 관계가 되면 좋으니까 저는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거를 이제 유튜브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쪽에. 그래서 이왕이면은 직접 이렇게 만나도 뵙고 해서 이게 좀 성향도 맞아야 되잖아요. 또 가치관도 맞아야 되고 옷을 무조건 싸게 만들고 뭐 저는 신경 안 씁니다. 퀄리티 그냥 단가만 무조건 싸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솔직히 안 맞아요. 저하고는. 예, 좀 그거는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불편해.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이걸 입을 건데 그렇잖아요. 저도 판매하면서도 이 옷은 그냥 안 되겠다 버리자. 소신이 있으시네. 네, 그냥 그런 옷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에서 1688에서 사입을 했는데 사진은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단가도 일부러 너무 저가 안 하고 그래도 약간 높은 걸 했는데도 그런 옷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양심이 없는 판매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양심을 좀 챙기면서 좋은 옷을 좀 가성비 있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 너무 또 싸게 파시는 거. 왜냐면은 싫어요. 남으셔야 되잖아. 저도 힘들게 맞아요. 싸고 막 머리 맞아요. 예, 또 안 남으면 안 돼. 근데 네. 남기려면 어떻게 남겨야 되냐? 차별화된 제품으로 그렇죠.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면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바로 도매로 전향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천천히 준비하시고 일단 직접 시장에서 물건을 보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사실 그림이 잡히지. 지금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상만 하니까. 12월에는 이제 거의 신상은 안 뽑죠. 왜냐하면 이번 이제 구정이 1월 말이거든요. 1월. 그래서 좀 빨라요, 이번 구정이. 근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신상은 안 뽑아요. 그러니까. 수입도 해보고 그러니까 상표 등록도 해놓은 상태예요. 가방이랑 이런 자파를 하려고 그게 잠깐 스탑됐는데 브랜드화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많이 유념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사실 제조밖에 없어요. 사입해서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맞거든요. 당장은 사입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궁극적인 거는 이제 브랜드, 브랜드 런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이 경력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건데 그런 거를 좀 요즘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거고 이제 그거를 잘 타서 그걸 마케팅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매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브랜드로 해서 팔던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도매하셨던 분들이 요즘에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하세요. 자사몰에서. 자사몰은 꼭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게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도매 쪽을 하면서 자사몰로 브랜드를 만든다. 타겟 연령층이 어떻게 되세요? 내 또래? 딱 뭐 30대 후반, 40대, 50대까지. 요즘 50대는 또 젊으니까. 그분들의 니즈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면서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정말 옷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돈이 없어도 어디 나갈 때 뭐 중요한 자리 갈 때나 뭐 친구 만날 때나 급하잖아요. 우리는 옷 입어야 되니까. 맞아. 옷장에 옷은 쌓여있지만 입을 옷이 없고 여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위에서 터져 입을 거 없어 또 사고 그렇기 때문에 옷은 된다. 저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계절별로 옷을 사주게 되더라고요. 그쵸. 몇 번 입고 이제 빨아가지고 낡은 거 입기 싫고 다들 구매를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옷 장사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오세요.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를 해보셨다가 실패하고 맞아요. 이제 오시는 분들은 난 온라인 못 믿어. 맞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직접 보고 구매하시고 소매상도 열심히만 주인이 하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옷 장사는 저도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해가지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더 큰 사업을 하고 싶어서 도매를 하려는 거지. 소매도 뭐 예전보다는 힘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열심히만 한다면. 맞아요. 많이 연락을 주시잖아요. 잘 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매출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병행하시면은 라이브 방송 쪽도 돈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긴 한데 가격대가 이 소매랑은 맞지가 않아요. 다양한 루트로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켜야죠. 네, 될 것 같아요. 좋은 파트너가 돼주셨으면. 저야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쭉 보면서 친구분한테 거기 공장 하시는 친구분한테 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디가 불량 같냐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좀 깡깡. 우리가 볼 땐 그게 불량인데 여기 이렇게 살짝 치는 거 되게 싫잖아요. 안 이쁘잖아요. 내가 도매인데 내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이런 게 왔어. 이제 그런 걸 잘 봐주시는 이렇게 좀 섬세하고 예민하게 그런 걸 좀 잘 체킹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입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검수도 좀 여자분이시라 더 꼼꼼하고 감각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성분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함께 해주시고 이제 중국 내 저희 사무실처럼 모든 그냥 업무를 제가 뭐 중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물류 같은 거 보내주시고 이제 그런 거 해주시고 통관할 때 세율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1688에서 배대지 써서 조금 20만 원어치를 샀는데 세금이 5만 원이 나왔어요. 개인 통관으로 했는데 5만 얼마가 나와서 안 해줬냐 그랬더니 그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를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죠. 그 배대지를 쓰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를 또 배운 거죠. 개인적으로 그냥 위챗으로 중국에 있는 업체랑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런 적이 없거든. 알아서 딱딱 몇 개로 나눠가지고 편리하길래 썼더니 이제 이런 일이 생겨서 깜짝 놀랐죠. 나간다던데 이 바지 밴딩 일자? 밴딩 바지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걔는 한국산이에요? 네. 밴딩은 이제 그건 히든 밴딩. 그러니까 히든 밴딩. 히든 밴딩 이거 찾으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 청바지도 제가 영상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퀄리티가 그 정도면. 거기 좋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청바지는 사실 되게 오래 팔 수 있잖아요. 맞아요. 유행이 그렇게 막 크지 않고 핏만 좋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팔아보셨으니까 어떤 디자인이 사람들이 원하고 잘 나가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 MOQ가 300장이거든요. 300장이면 사실 많은 게 아니거든요. 바지 같은 경우는. 구매라면은 뭐 금방 그게 밑에 여기 밑단이 이렇게 돼가지고 입었을 때 오래 팔고 리오더도 유행이 없고 리오더를 계속했어요. 계속했던 유일한 아이템이 사실 데님류예요. 자켓도 그렇고 자켓 그다음에 데님 자켓. 데님 자켓. 맞아요. 난방이나 이런 거는 진짜 재고가 없어요. 맞아요. 그럼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뭐가 재고가 없고 잘 나가는지 그런 제품 위주로 제조를 하시면 돼요. 중국에 핸드메이드 코트도 많거든요. 저는 그거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캐시미어. 캐시미어. 나 완전 지금 이가 와서 지금 딱 보고 중국 맞아요. 이런 게 와서 옷인데 버려야겠다. 아니면 그냥 라방에서 제가 막 떠리로 15,000원 막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면은 진짜 골칫거리잖아요. 실물을 안 보고 사게 되면 그 폐쇄몰인데 거기는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라방을 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금액을 내고 이제 거기 소비자들한테만 그분들이 이제 직접
소식받기나 뭐 이런 걸 단골 맺기를 해야 들어와서 볼 수 있는 폐쇄몰 거기서 하고 있어요. 좋네요. 네. 따로 연락이 와요. 이렇게 네. 나 물건 좀 할 수 있냐.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또 도매잖아요. 도소매를 병행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좋은 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분야에서 그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오프라인만 하는 건 사실 저는 권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하시면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지를 만드셨는데 물건이 좋고 가격이 좋아. 그러면은 저 이거 좀 도매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뭐 그렇게 라방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 걸 어필한다던가. 그쵸. 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진짜 물건만 좋으면 맞아요. 팔 수 있는 내가 내 물건에 자신이 많아요. 있다면 맞아요. 샘플도 보내보고 뭐 맞아요. 하는 거죠. 네. 기회는 많다. 예.